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요새 좀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죠? 일찍 일어나면 막 피곤하다는 말이 박명수 씨가 얘기해가지고 요새 아주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와가지고 새로운 얼굴도 만나고 기존의 막경들도 다시 보고 하는 것이 좀 학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영봉 그 학회장님하고 같은 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원래 이 발제자로서 처음에 얘기가 안 됐었고 저는 그냥 좌장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했다가 어떤 한 분이 빵꾸를 내는 바람에 제가 유감스럽게도 빵꾸를 때우는 그런 업무를 같은 과에 있는 교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그 구상하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앞서가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주섬주섬 모으면 여기는 그것이 새로운 정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썼던 자료, 그 다음에 여러 석학들이 만들어놓은 자료,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연구용역하면서 했던 것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가 오늘 제가 발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주대 그 농가경제 구조, 아까 우리 오영훈 위원도 얘기했고 그 속에서 우리 유영무 학회장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도 나오고 그렇지만 거의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농가경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확한 표현이고 감귤산업도 변환이 없으면 지주산업은 감귤산업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미 FTA 6년차 효과 분석,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용역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분석을 보면 역시 한미 FTA에 따라서 지주지역에 감귤산업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역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마이너스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거고, 우리 이명 교수님이 얘기했던 농전 분야의 어떤 평가 부분, 분명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보면 쉬운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고 어려운 정책 부분은 목표를 한참 하회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불균형적인 정책 집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차원에서 상당히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농업 농촌의 변화, 일반적인 변화의 트렌드라는 것들은 이미 앞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우리 제주도 농업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일단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농가소득, 농가자산, 농가부채의 세 가지 큰 어떤 그 테마가 있는데 보면 농가소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 농가소득은 역시 전국에서 1, 2위 하는 상당히 높은 농가소득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점차 조금 줄어들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더 특징은 육지부에 비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우리 농가소득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자산 부분은 여기는 이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토지 자산이라든지 그것의 가치가 예전에는 상당히 높아서 나름대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최근에 육지부의 자산이 상승하면서 농가부채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큰 격차가 없었는데 우리 2004년도에 과실기금 FTA 그 과실기금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 농업 특히 이제 감귤 부분이 많은 사실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도전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전의 이면처럼 농가부채 부분은 급격하게 여러 가지 여기는 융자 위주의 정책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상당히 확대되는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아까 오영면도 얘기했지만 농가부채 문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문제라기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개별 농가적인 입장이나 40대 후반 정도 되는 농가분들의 어떤 부채 정도를 보면
2억 이상 농가 부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딱 맞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 조수입은 역시 뭐 상당히 좀 증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농업 경영비는 뭐 우리 제주도나 전국이나 비슷하게 다 상승 속도는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 농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농업 경영, 절대적인 경영비도 높고 상승률도 상당히 좀 높은 편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은 떨어지는 어떤 수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에 따른 농업소득률의 저하 문제도 있군, 그 다음에 농업소득이 가계비는 뭐 일정하거나 하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계비 충족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본과 부채, 여기는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뭐 장기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점차 좀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 자본은 아까 우리 제주도 농업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시설형 농업이기 때문에 자본 투입액은 상당히 사실은 상당히 좀 높게 투자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농업소득 수준이 어떠냐,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단위자본당 농업소득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설 투자에 따른 효율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바로 아까 농업소득의 저하 문제로 바로 연결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국 대비 아까 오영훈 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전국 대비 우리 농해 소득의 비중이 훨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높은 편이고, 그러면 농해 소득의 비중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는 것이 여기는 농가 소득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혹은 증대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상당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뭐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 시범도 선언이라든지 전국 그 광역 지차에 앞서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체 농산물에 지금 이제 친환경 것을 비중을 보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비중을 보더라도 상당히 2009년 이후에 그 하락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되고 있고, 제가 결정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실패에 가까운 하나의 그 정책이 우리가 하는 전농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폐기하는 정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인, 사실은 보완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여기는 막연한 희망이 있죠. 전농약이 무농약으로 올라가고 무농약은 유기농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속에 여기는 전농약을 폐기하는 자체가 여기는 이제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진단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전농약 혹은 무농약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하게 됐고, 역시 그 정부의 그 흐름이 상당히 빨리 되면서 소비자들도 이것에 상당히 빨리 이제 대처하게 되면서 여기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으로 여기 두 번째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단속이라는 것이 많이 되고 있지만, 역시 친환경 농산물 행정처분 건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2008년도에 친환경 농업 시범도 사실은 농업의 중심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은 제주도하고 전남을 친환경 농산물 제휴면적이라든지 그걸 갖고 한 비율을 봤는데, 이런 거 보면 열심히 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결과는 상당히 좀 참혹하리만큼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느끼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혹은 뭐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에 대한 의지는 여기는 예산으로 되고, 여기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 지사께서가 모든 정책을 이것을 정책의 중심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분히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비율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전국 비중을 보면 비출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우리는
올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요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유기농 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사실은 고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전국에 제일 앞서서 친환경 농업 시범도 선언을 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좀 일찍 너무 서둘러 가지고 좀 피곤한 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농담 삼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중요한 이제 GAP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인데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도 앞서 나가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뭐 상당히 좀 그죠? 6위 정도 되니까 보통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아니고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광역 시도에 비해서는 앞서 나가야 되는 불구하고 그 지금 평균 수준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환경 친화적인 입장, 제주 국제자유도가 사실은 지향하고 있는 휴양형 국제자유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지금 안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실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료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감귤도 역시 뭐 조수입이라든지 것은 특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감귤 생산도구는 아까 우리 FTA 기금 사업이라든지 등등이 뭐 기본적인 목표가 준연 생산, 감귤 품질의 고급화 그것이 사실은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고부분만큼은 성공적인 정책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죠?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배 면적의 어떤 생산 현황이라는 것도 보면 노지 감귤은 정체되고 있고 하우스 뭐 거의 비슷한 수준, 노지감 줄어들고 있죠. 뭐 비가림이라든지 망감류 부분은 상당히 올라가 가지고 역시 그 아까 준연화 그 다음에 고급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만족하는 쪽으로 정책 결과는 일단 나왔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역시 뭐 우리 감귤 용도라는 것은 국내 수요, 수출 수요, 가공 수요 있는데 여기는 국내 수요는 점차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수요고 수출 수요는 뭐 거의 뭐 없다고 봐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나름대로 재배 면적을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감귤 재배 면적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것의 가장 큰 제가 보기엔 버팀목은 여기는 가공산업의 활성화에서 사실은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수입 부분에 보면 역시 그 고급화라든지 고급화를 통해서 전체 조수입에 지금 우리 망감류, 비가람류를 합치면 여기 한 34~5%가 고급화에 따른 하나의 결과다. 그렇다 보면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급화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연화 전략은 통계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공처리라면 뭐 여전히 가공은 한 10% 내외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다 주수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수에 대한 소비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 중심의 음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귤 주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스가 지금 하향 추세를 부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귤 주스라든지 오렌지 주스는 더 특별하게 하향 트렌드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거 보면 아까 가공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사실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하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개발공사가 감귤 가공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의 2분의 1 정도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면 재고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는 적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적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먹고 있는 삼다수 팔아가지고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감귤 부산물, 우리 감귤 주스를 짜고 하면 거의 50%가 감귤 부산물, 감귤박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관련되어 있는 처리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 여기 보면 해양 배출량 이러고 있죠. 사실은 제주도 입장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우리는 친환경을 외치면서 다른 바닷가에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우리 감귤박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마련돼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런 형태로의 어떤 방향을 상당히 많이 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의 북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농축산물의 무역 수지는 발효 전 51억 7억 달러에서 64억 정도로 내려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협회에서 보면 여기는 우리 과일외 수입도 2.6억 불에서 5.5억 달러로 사실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체리라든지 등등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아까 10년 우리 제주도의 농업 계획의 핵심인데 국제자재 종합계획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걱정 가장 상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들의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이걸 해보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렇죠. 달성도를 보면 전체는 182.2%입니다. 상당히 여기는 달성률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된 것 같지만 안 된 부분하고 된 부분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귤 산업 부분에 감귤 산업은 못한 부분도 많고 잘한 부분도 많고 여기는 극단적으로 보면 지원해주는 부분은 초과 달성이나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감귤 감귤 물질 감귤 기능성 물질 산업화라든지 식품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행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완하고 산업구조의 개편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 중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떨어지고 결국엔 단순 지원한 부분은 상당히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재정의 효율성이 사실은 저는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어떤 형태대로의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고 사실은 조직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누구의 의지라고 보냐면 특별자치도지사의 의지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았던 내용들이죠.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아까 휴양형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는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는 관행농업에 대한 과감한 탈피가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선임 연구다 하는 것들을 제가 살짝 고치면서 저 나름대로 지금 수정 보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보면 농업 부분에서 보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한 농식품의 안전 공급이라는 것은 여기는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농업 농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휴양형 다원적 기능 전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농업 부분에서의 이런 것의 실천이 전제돼야만이 나중에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휴양형 국제자유도시 농촌의 어떤 지속적인 개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기는 국민들의 니드라든지 소비자들의 니드를 다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는 그런 형태의 농업을 해야 했던 그 변환이 없으면 여기는 제주의 농업, 농촌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 보면 이것이죠.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결국에는 미래 세대까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국민까지 소비자까지 확대되는 형태로의 정책을 입안할 때 농업 농촌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 농촌의 발전 계획이 세워져야만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공동농업 정책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저희들도 똑같이 여기는 여기 시차를 두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될 부분들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각 지역마다 있는 특성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EU 농업에서 여기는 지향하고 있는 그거와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직불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저는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돌담 직불제, 환경보존 직불제 등등등을 이거와 유사하게 치러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예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자료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중요한 거죠. 환경적인 공공재를 생산되는 주체가 농업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관행농법을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으면 여기는 농산물 부분도 보장을 못하고 여기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도 동시에 보장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포괄적인 보조금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역시 그 신축성의 부여 정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비자, 국민이 항상 앞에 두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고품질, 친환경, 안전 브랜드, 적정 가격의 농식품과 휴양 문화공간의 제공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 과정 속에서 여기는 소비자하고 국민이 만족도가 제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들이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농업, 농촌, 농업인의 활동 미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역시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감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경관적인 가치라든지 환경보존적 가치라든지 등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실은 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우리가 보는 유기농 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과감히 사실은 탈피하고 여기는 환경 친화적인 뭐 GAP라든지 관행농업을 쉽게 탈피할 수 있는 뭐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라든지 그쪽으로의 과감한 변신이 결국에는 저는 지금 지속 가능한 농업의 첫 출발점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GAP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감기론의 경관 및 환경보조 직불제를 도입을 해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럴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와의 매칭 펀드를 통한 해결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하면서 만들어냈던 하나의 자료입니다. 뭐 관광객 가치, 환경보존적인 가치, 바텀의 경관적 가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자연을 배경으로 한 유네스코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그것들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문제했지만 농가부채 평균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건 전국적인 부분이나 우리 제주도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부채 문제는 사실은 개별 농가의 문제이지 결코 평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농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따르다 말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이제 맞춤형
부채 대지 돼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놓고 여기는 폭탄을 계속 안고 이제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가부채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배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하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미국형 보험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GAP 농업을 상당히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는 유럽에서처럼 제가 보기엔 상호준수를 저는 GAP 농업으로 두고 그 야외 정책들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GAP하고 유기농을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합니다. GAP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 체육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 유기농이라는 것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사회 체육 속에서 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엘리트 체육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정책에서 보면 과감히 사회 체육을 제가 보기엔 도입을 하는, 여기는 GAP 등을 포함해서 관행농업을 과감히 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아까 잠깐 앞에 거와 거의 유사하고 그거의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친환경하고 GAP하고 차이점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 순환농업을 이미 이런 통시농업을 통해서 순환농업을 이미 저희들은 제주도에서는 실천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통시농업의 결국에는 현대판 버전, 결국에는 자원순환농업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엔 아까 우리 오영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축산, 분류의 문제라든지 등등 문제, 그것은 결국에 바로 지하수 문제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통시형 농업을 현대판 버전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전략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지향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든 GAP 농산물이든 뭐가 문제냐고 했을 때는 결국 유통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유통의 문제에 앞서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가 바로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신뢰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이 부분의 역할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의 문제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여기는 안전성의 문제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농감협의 유통업체로서의 어떤 전환, 안전한 농산물을 이제 여기는 검증하기 위한 안전센터와 같은 어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 주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는 소비자와 농가들 간의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GAP 농산물이든 친환경 농산물이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귤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거점 산지 이동 세터가 좀 분산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을 통합 운영을 해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진정한 거점 APC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는 감귤 부분에 새로운 돌파구는 어디도 없고, 제가 보기엔 가공에 있고, 가공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새로운 감귤의 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는 감귤 기능성 물질의 산업화가 여기는 선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용역을 했고요.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실천의 문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는 마케팅의 문제, 마케팅의 리스크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계속 주저하는 지가 10년이 저는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내면 이렇게 투자 대비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실천만 한다 그러면 감귤 산업의 제2도약을 충분히 제가 보기엔
뭐랄까요,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 감귤 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처럼 제주형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감귤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는 만들어 나가고 모든 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만이 여기는 고부가치 상품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저 나름대로의 구상도입니다. 사실 아까 요 표를, 요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해야 아직은 이해가 더 빠르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류의 일터로서의 중심에다가 결국에는 쉼터로서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터로서의 이거를 줄여야 될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터로서 결국에는 농업이 기반이 된 위에서 여기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도입하고 관행농업을 과감하게 버린다 그러면 여기는 다원적 기능의 확대, 그것을 통해서 여기는 쉼터로서의 그 기능을 여기는 유지 혹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는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는 고스란히 동시에 농업이 기반이 된 여기는 다원적 기능의 확대 쪽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관행적 농업을 과감히 탈피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섬주섬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